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면 성규는 성규는 이 민노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무조건 편애, 무조건 부정? 아니죠. 어떻습니까?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거리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할아버지 예술가로서의 무조건 짱이 아니라 가족을 버린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 비판받을 수 있다 라고 굉장히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자,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자,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빼앗는 건, 자, 할아버지 북 치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하늘 배가시킨다는 것은 증가시킨다는 거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뭐 하는 거다? 짓밟는 거다. 결국은, 어, 이런 부정적 태도 옳지 않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방 안에 민노인이 밖에서 큰 소리가 들었겠죠? 고송이 오고 가는 이런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옵니다. 자기 때문에 손자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여러분, 참 할아버지 멋있죠? 음,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곤경에 처한 이 손자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뭐, 이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친구들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 여러분, 용기를 내서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자, 선생님이 지금 갤럭시 탭으로 오늘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들은 민노인 쪽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민대찬의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죠.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즉 손자 앞에서 조부를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자, 건방 떨지 말고 잠이나 자자. 다시는 그런 짓. 아까 다시는 그런 짓 어떤 거예요? 민노인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 북 연주를 연주 행위를 유도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 방으로 돌아서던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맞이 재빠른 웃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웃음은 냉소가 아니겠죠? 냉소가 아닙니다. 자, 이건 조부에 대한 어떤 겁니까? 공감과 이해의 그런 겁니다. 그런 웃음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이제 소설의 결말입니다.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일주일 뒤였다. 자, 어떤 일이 터집니까? 성규가 데모하다, 여러분, 경찰서에 연예인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모라는 것은 뭐 1980년대부터 뭐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 학생 운동을 말합니다. 뭐 다른 말로 시위, 집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980년대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학생 운동, 시위, 참여, 사회 참여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 그 시대는 신군부에 의한 독재 군부 정권이 지속되어 오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일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라는 요구,
사회적 요구, 그것이 바로 데모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과 노동권, 민주화, 통일, 이걸 인간적 가치라고 하고죠. 즉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인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수많은 그 대학생들이 여러분 그 고문을 당하고요. 심지어 고문 과정에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런 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민주화가 이렇게 오늘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레미제라블에 보면 바리케이트 나오죠. 프랑스 대혁명. 거기에서도 어떤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그런 인권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그런 역사적 그 현장들을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혹은 뮤지컬을 통해서 보았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아들이 데모로 이렇게 그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송여사,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로서 이 송여사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위하다 걸리면 여러분 뭐 이 고문 뭐 이거 심지어 죽는 일까지 많았고요. 또 이 시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연좌제에 걸립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송여사는 급히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뭇 바라보는 눈빛이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은 내 아들, 즉 성규가 그렇게 된 것은 모두 시아버지인 민노인의 탓이다 라는 원망의 눈빛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본 민노인의 가슴엔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걸 의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노인은 그런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삶의 회한을 느꼈죠. 내가 부모로서 잘못 살았구나 라는 어떤 회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들 내외는 밤낮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사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화도 걸려오지 않고, 그러면 이 민노인은 집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뭐 이런 감정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민노인은 이런 걱정과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술을 조금 먹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을 들어서 연주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럼 민노인은 왜 북채를 들고 연주를 할까요? 민노인에게 북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한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갖다가 연주를 통해서 달래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둥둥딱딱 뭡니까? 의성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의성어를 통해서 인물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런 심리, 할아버지의 이런 걱정과 시름, 이런 심리를 의성어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작품의 또 다른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수경이가 옵니다. 수경이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할아버지에 대해서 북치는 걸 갖다 궁상맞다 이렇게 타박을 했어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하는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할아버지 옆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북으로 팝송 연주하면 어떨까요? 자, 수경이라는 인물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변하게 되죠. 우리 이런 인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입체적 인물 그럽니다.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인물의 성격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면적 인물입니다. 평면적인 인물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평면적 인물은 누구가 될까요? 바로 민대찬 내외가 되겠죠.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여러분 손자인 민성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인물이 있네요. 누구요? 수경이. 네, 그렇죠? 자, 북으로 팝송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통을 갖다가 계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존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요즘은 이런 퓨전들이 많죠. 국악 퓨전. 그래서 여러분 국악과 양악이 뭐 이렇게 콜라보해서 여러분 연주하는 이런 것들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경의 행위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자, 할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 또 이해하려는 노력. 자, 뭐 이때 이해하려는 노력은 바로 이거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노력과 할아버지에 대한 위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 간 것은 나나 이 북과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이, 이 민노인과 성규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노인,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했다. 일상적 삶에서 벗어났죠. 자,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족을 우선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민노인은 가족을 버리고 예술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죠. 성규, 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했다. 즉, 뭐 했다? 벗어났다. 벗어나서 어떤 민주화라는 인간적,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 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즉,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 목소리에 푹 빠져있고, 즉, 오빠는 민노인의 삶을 어떻게 한다? 존중하고 이해한다. 근데 저는 잡음으로 들려요. 잡음으로 들린다? 뭐라는 거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나는 뭐 한다? 이해하지 못했다. 즉, 전통이란 건 구식이고 별로 가치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은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한 사람은 플러스 태도 취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마이너스 태도 취하고 있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굿이라는 전통, 이렇게, 예술 장르죠, 굿. 이런 굿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의 어떤 하나의 고유 문화로 인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은 이렇게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자,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역마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삶의 방식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즉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 거부한 거죠. 자, 데모 한번 보겠습니다. 데모 역시도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삶의 방식 거부한 겁니다. 대학생이 뭐 하면 됩니까?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나 하지. 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드니? 이거 일반적인 삶의 방식하고 다른 거죠?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현실 안주죠? 근데 데모하는 학생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어떤 변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역말살과 데모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역말살과 데모 어떻게 다를까? 민노인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 서리적 표현하고 같습니다. 결국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경은 이런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 말을 듣는 둥 맞는 둥 하고요. 자, 민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더 크게 북을 두립니다. 여러분, 이 북을 두드리는 행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손자에 대한 뭐가? 걱정, 불안감, 뭐 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품은 어떤 구조? 열린 결말 구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효가 있다? 여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마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역마살 어떤 겁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또돌이 삶을 사는 게 역마살입니다. 김동리의 어떤 역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교과서 날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날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공연을 마친 민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플러스 생각이었겠죠? 뭐 했습니까? 행복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생각이 뭐였다? 어떤 자부심이 가득했다. 나의 가치가 뭐였다? 인정받았다. 왜냐면 공연에 참석했던 청중들로부터 뭐 했어요? 박수 받았고, 함께 했던 동료, 이 동료들한테 뭐 하겠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자, 민노인이 가명극에서, 여러분 가명극에서 북을 친 것의 송요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예요? 북을 치셨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어, 자신의 체면을 구겨놓은, 그래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민대찬이 송요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민노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공연 참여를 원치 않는 민노인을 누가 부추겼다? 성규가 부추겼으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민노인에게는 없고 성규에게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공연 참여를 원치 않은 민노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절대 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하셨을 거고, 그런 아버지를 성규가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민대자는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아버지를 뭐 하면서도 증오하면서도 뭐 하는,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 연민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자,
성규가 민노인의 일을 민대찬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할아버지 재능이 있고요.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공연에 참여할 뭐 권리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청중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민성규는 민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매우 아까 얘기했어요. 중립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정에 소홀한 건 비난받, 마이너스다. 하지만 그의 예술은 뭐하다? 플러스다. 이런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민노인을 바라보는 송여사의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뭡니까? 그렇게 있다고 느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모든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 탓? 어, 민노인 탓이다. 민노인 탓이고, 그래서 뭐 한다?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노인의 역마살과 성규의 데모가 닮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반적인 지 않다.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누가 선택했다? 강요가 아니라 뭐다? 자발적 선택이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수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대찬과 민노인 사이는 대립과 갈등 관계고요. 또 민대찬과 민성규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는데 그 비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민대찬이 있는 거죠. 자, 반면 여러분 민노인 역시도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서술자가 되겠죠. 이 서술자가 취하는 태도, 민대찬에 대해서는 비판, 그다음 민노인의 예술론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가정사에 있어서는 비판적 입장을 태우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보는 것은 누구다? 민성규가 되겠죠. 자,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대찬은 민노인의 방랑 때문에 자신이 어렵게 자랐고요. 또한 북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 생각해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 체면을 깎는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전통 공연을 하는 이 민노인 같은 경우는 고수죠, 고수. 근데 이런 고수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광대, 뭐 딴따라 라는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북을 친다는 거에 대해서 어, 자기 체면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성규와 민대찬은 왜 갈등을 할까요? 여러분 민성규는 민노인과 민대찬의 갈등을 이해하면서도 민노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민대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버지가 뭐하다? 너무 권위적이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뭐한다? 강요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어? 데모하지 말고
탈춤이 뭐야? 다 때려치고 뭐만 해? 공부나 해. 이게 이제 아버지의 가치관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 자체가 상징적인, 그냥 단순 악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요거는 민노인의, 북은 다름 아닌 민노인의 삶과 예술을 상징할 수 있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의 전통 문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북은 이 작품에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단절의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민노인과 민대찬. 북이 없었다면 단절되지 않았겠죠. 그쵸? 또 하나는 민노인과 성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계기. 뭡니까? 성규가 탈춤반에서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전통 문화라는 매개체가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북은 단절과 연결의 어떤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북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보겠습니다. 민노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분신과하고 같고요. 예술연을 예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플러스 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노인은 예술혼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보다도. 근데 그 젊은 시절에는 이 젊은 시절 열정이 있었던 시절에는 가정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선택을 했겠지만, 예술혼을 선택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민노인은 분명히 회환하고 있어요. 회환이라는 것은 뭐 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늙음막하게 그런 자식과 이런 불협함,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이런 어, 예술혼을, 이런 열정을 자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지금 말년에 이렇게 아들과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회환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 민대찬.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랑하게 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마이너스 태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깎는 마이너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대차는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북이죠. 뭐 또 이걸 치는 직업, 고수, 이런 거에 대한 뭡니까? 뭘 이해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 뭔가 이게 클래식하고 가곡하면 뭔가 이게 고급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탈춤, 북,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렇게 삼류, 이런 어떤 잘못된 몰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중요시킵니까? 명예,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실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대학생이 취업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데모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버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성규는 어떠냐? 자, 자신과 할아버지를 뭐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북이 그런 연결의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성규, 가장 균형 잡혀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 중요하는 민노인, 그 다음에 현실적 가치 중시하는 민대찬을 뭐 한다? 존중한다. 자, 이 두 세대의 갈등을 이해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게 민성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주몽신화 수업을 했을 거예요. 우리 그 설화 작품들, 특히 이제 신화나 전설에 보면은 3대기 구조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대기 나시죠? 천신의 아들 해모수와 유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
이렇게 3대가 나온다 그래서 3대기 구조 그러죠. 이런 3대 이야기를 다룬 소설, 가족사 소설 그럽니다.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질이 되겠죠. 자, 아까 제목의 상징성 이야기했습니다. 흐르는 북. 자, 여러분, 아마 성규의 대화일 겁니다.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 즉 쾌적한 만남이라는 갈등이 화해하는, 화합하는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뭐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 내에서의 화합과 이 갈등이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민족사적 혹은 역사적으로 확대를 좀 하면, 즉 이 남북의 관계도 뭐 이 대립에서 어디로 가자, 차이 인정해서 여러분 화해와 통일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인 흐르는 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북은 민노인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하고, 흐르다라는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음을 뭐한다? 암시한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민노인의 북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뭔다? 흐르는 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자, 이는 곧바로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흐르는 북의 의미의 상징성,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상황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설 읽기가 좋은 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내가 아닌 타자를 뭐하게 된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설적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인물의 타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한 그런 타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 타자는 플러스로 행동했는데 나는 그 비슷한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했어. 그러면 이를 통해서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면교사에서 스스로를 뭐한다? 되돌아보게 하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므로 소설 읽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뭐 대부분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뭡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바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뭐 너 뭐 하는 짓거리냐, 뭐 이런 식의 짓거리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송 여사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있죠, 눈빛. 우리가 이런 거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짓거리라는 것은 언어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눈빛,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언어적 요소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의사 전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언어적인 게 70%, 그 다음에 뭐다? 비언어적인 게 70%, 언어적인 30%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 대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비언어, 눈빛과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감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전통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 소설 아니죠? 자, 여기서 뭐가 더 추가가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고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이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문화 속 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더라. 즉, 이 남북 관계 혹은 세대의 갈등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어떤 겁니까? 서술자가 이 작품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안을 바라보는 거죠. 3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성격, 가치관, 심리 변화도 모두 꿰뚫어 보고 전달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으면 독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 다만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어떤 여운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민노인,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장 인물이에요. 근데 이 민노인에 대해서는 자, 이 유독 민노인에 대해서는 심리와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전달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인물들, 기타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서술자는 누구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민노인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노인의 입장과 처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은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혹은 서술자의 연민 어린 시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택지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노인은 이 작품에서 뭐 된 대상이다? 초점화된 생. 초점화가 뭐예요? 가장 부각, 쉽게 말해서 주연. 우리 어떤 공연에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죠? 이 작품의 주연은 누구다? 민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점화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 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시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메모 꼭 해놓으세요. 제한적 혹은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 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첼람의 흐르는 북 학습지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작품을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북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자, 민노인은 전통세대를 상징하고 민대차는 기성세대, 민성기는 신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민노인에게 여러분 북은 어떤 거다?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거 오타가 났어요. 존재로 바꾸시고요. 또한 예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민대찬에게 북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두 번째, 자신의 체면을 깎는 그런 마이너스 물건이다. 민성규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의 삶의 일부로 느껴지는 물건이자 자신과 할아버지를 모아주는, 연결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북의 이중성 이야기, 북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노인과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아들 민대찬이 뭐하는 갈등하는 계기가 되고 세대 간의 단절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하고의 단절? 민노인과 민대찬. 하지만 민노인과 민성규 사이는 뭐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통의 매개체가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제목의 상징성 여러분 흐르는 북 이렇게 돼 있죠. 이 북이라는 것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더라 라는 게 흐르는 북입니다. 그래서 북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기능,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적 소재, 즉 북을 활용을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 두 번째, 의성어를 활용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붙잡혀서 여러분 어, 집에서 손자를 기다리는 그 노인이 이렇게 북을 치게 되죠. 그 북치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했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해서 어떤 심리를 드러낸다?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안타까움, 초조함, 자책감. 그럼 자책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 때문에 손자가 그렇게 됐다라는 자책감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만을 제시하고 결과를 숨겼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열린 결말 구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점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자, 초점화 대상을 선정해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표현했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한적 혹은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민노인을 초점화해서 그의 심리는 세세하게 전달하고 다른 인물들은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서술자가 노인의 입장에 가깝게 있다. 우리가 이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서술자가 민노인에 대한 어떤 연민의 태도 이런 것들,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이런 표현들 선택지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 여러분 세대소설 1980년대 그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 노인세대는 그렇게 해서 퇴물이 되어가는 그런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가족사 소설 이야기했어요. 3대기 구조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 작품 비판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민노인과 민대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점은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주제, 예술론과 인간적 본원적 삶에 대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차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화해와 어떤 화합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